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오늘은 S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4명이 있는 이 오래된 고향 친구 모임에서 한 명과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 친구 A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잘 입고 소극적이고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 저는 이 친구에게 말장난조차 조심하며 정중하게 대합니다. 이 친구는 취업 준비로 바쁘고 저는 취업한 상태에서 결혼 준비 중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이제 결혼해 타지에 정착하면 만나기 힘들어질 테니 그 전에 함께 여행을 가자는 말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A에게서 장문의 개인톡이 왔습니다. 공부 때문에 바쁜 자기 입장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바로 전화를 해서 너를 배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무리해서 가자는 의도는 아니었고 네가 시간 안 되면 다음에 가면 된다고요. 그때 A는 그 일 말고도 그 이전에도 제가 잘못된 게 많았다며 많은 말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몰랐다고 미안했다고 말하고 긴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A는 그 이후 다른 친구들과 말없이 여행을 갔더라고요. 본인이 바빠서 여행을 못 간다고 그 사달이 일어난 건데요. 얼마 전 그 친구들 모임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 사이 A도 취업을 하고 친구들은 평소처럼 웃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A에게 그때 일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시간 괜찮냐고요. 그랬더니 대뜸 너 지금 나한테 그날 일 사과하라는 말인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황당한 감정을 누르고 네가 불편하다는 부분 생각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너는 풀리지 않은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니? 이렇게 말했더니 계속 그래서 내가 사과하라는 거야? 하고 반복하며 저를 수동공격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그런 말투로 말 안 해. 근데 넌 전에 이러이러하게 말했잖아. 나한텐 상처야. 제 직장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이라 이 친구도 제 말투가 변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자기에게만 부드럽게 말하려 애쓴다는 것도 압니다.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도 둘이 불편한 일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내가 불편하냐며 저에게만 화살을 돌립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특별히 무례하거나 지나치게 말한 것도 없는데요. 다른 친구들과 대화해보면 그 친구는 원래 예민하지 않냐며 우리가 좀 참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작가님 유튜브 솔루션대로라면 가끔만 만나면서 소통하면 괜찮아야 하는데 이 모임은 이미 그러고 있는데도 저를 몹시 불편하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쭉 읽기만 했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네요. 친구분이 공무원이나 고시 같은 거 오래 준비하시다가 취업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본인도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관계라서 아주 당연하게 이건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보여요. 사연자님이 이번 기회에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꾸시면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사연 내용하고 잘 맞는 책을 좀 가져와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남몰래 거리두는 관계의 기술 이건데요. 정신과 의사인분이 쓴 인간관계 비법서예요. 여기 사연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딱딱 있어서 그거 바탕으로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친구 중 하나가 시험 준비를 오래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사실 자주 생겨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형이 좀 나뉘는데요. 정말 작정하고 승부 보려고 하는 목표가 뚜렷한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너네 당분간 못 본다 이렇게 선언하고 친구 관계 쉬는 경우가 많아요. 단톡방에서도 나와요. 그러다 시험 붙으면 다시 연락돼서 잘 지내고 시험이 잘 안 되면 그대로 쭉 연락 끊기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일상생활하고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사연자님처럼 계속 상호작용 유지하다가 뭔가 삐끗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그 친구분은 좀 특이한 게 본인이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친구들끼리 여행 가건 말건 아예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돼야 맞는 건데 그걸로 상처받았다고 따로 연락해서 말하는 거 지나친 거 맞거든요. 그렇다고 나머지 친구들끼리만 따로 단톡방 만들어서 연락하는 건 싫다고 하셨다면서요. 만나면 괴롭고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하고는 기본적으로 관계에 막 애를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이 책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써 있어서 읽어볼게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책을 세우면 세울수록 역효과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득달같이 전화해 무슨 일 있어? 하고 추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상대방에게도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캐물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귀찮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적당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실천해보면 의외로 어떻게든 굴러간답니다. 인간관계는 이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책 저자 정신과 의사 토미는요,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싫어하는 사람과 엮이지 않는 거라고요.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하고는 안 엮이는 쪽으로 관계를 정립해야 인생이 피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은 그 오래된 친구 집단 너무 아깝고 추억도 소중하니까 어떻게든 붙들고 싶겠죠. 또 친구니까 이 친구 힘들 때 나라도 이해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겠죠. 근데 관계는 상호적인 거예요. 한쪽에서만 이해해줘야 하는 관계는 유지될 수 없어요. 무조건 손절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연자님이 몇 달 동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분이 유난스러운 건 맞는데 그 몇 달 전에 전화통화하고 사과까지 하고 했으면 그냥 거기까지. 그 일로 불편하고 마음이 떠났으면 그거 더 안 건드리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괜찮아요. 사연자님은 어떻게든 다시 이야기해서 껄끄러운 감정을 싹 밀어내고 싶으신 건데요. 이런 건 되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안 좋아져요. 더구나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 건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안 풀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거나 다시 어떤 계기로 가까워지거나 하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하고 다 한결같이 잘 지낼 수는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태도가 사연자님한테는 필요해 보여요. 인간관계는 자기 개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온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자기 기분만 중요한 사람에게 말려들지 마세요. 그 친구분이 원래 성격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예민하다. 그래서 맞춰준 거다 하셨는데요. 그거 진짜로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민한 사람이 진짜 못하는 게요. 나 너한테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상대방한테 직접 하는 거거든요. 예민한 사람이 제일 마음 불편해하는 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건데 어떻게 그런 말 좀 했다고 바로 개인톡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친구분은 그냥 까칠한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분은 기분이 널뛰듯 하는 사람의 문제가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그 기분을 숨기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친구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기분을 그렇게 숨기지 않을까요? 아니거든요. 기분을 숨기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라면 봐주겠지 하고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위축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갑질이에요. 첫 번째 경우면 거리를 좀 두면서 네가 어리광 부릴 상대는 아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방법이에요. 이럴 땐 사연자님처럼 깜짝 놀라서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상처받았다니까 사과부터 하고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담담하게 대해야 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해도 상대가 똑같이 나오면 두 번째 케이스인 거니까 그 집단에서 나와라.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의견이 같은 게 두 번째 경우면 나르시시스트거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도망가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일수록 내 쪽에서는 일정한 기분으로 담담하게 대해야 한다고 해요. 저쪽에서 기분이 좋건 나쁘건 내 페이스대로 알맞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자신의 축을 따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이 축이라는 게 바퀴처럼 뭔가 회전하는 물체의 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축에 휩쓸리면서 내가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는 내가 축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집스럽거나 자기 의견 양보를 안 하는 사람들하고 지내면 이 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연자님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 인생에서 암울한 시기였으니까 그 나쁜 기분을 잘 관리 못해서 잠깐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사연자님은 본인의 축을 유지하시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잘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사연자님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 가장 큰 건 사실 자기 검열이에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거면 앞으로 살면서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지? 이런 게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이게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고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사연자님처럼 관계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저절로 생겨요. 사연자님이 이미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괴롭다고 하셨는데요. 감정적 거리가 안 생겼잖아요. 감정적으로도 멀찌감치 거리를 두시면서 내 축을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논점 흐리는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책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나오는데요. 그 친구분과의 대화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꾸 말꼬리를 잡거나 논점 흐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사연자님 친구분과의 대화를 보면 이게 다 해당이 돼요. 너는 상처 주게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사연자님을 자꾸 그 안에 집어넣어요. 제가 사연이 너무 길어서 많이 줄였는데요. 원문 보면 사연자님이 본인이 정말 심하게 말하는 건가 고민돼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말투 괜찮다고 말해줬다고 해요. 사연자님이 여행권 때문에 계속 기분이 상해 있는 거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자꾸 논점 흐리면서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냐, 너는 상처 주게 말한다, 이런 말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연자님이 이미 말려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여기서 사연자님이 심란한 이유가 몇 달 전 여행 사건 때문인 거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으며 그 이후로도 왜 삐쳐있는지 궁금한 건데 자꾸 상대방 논점 흐리기에 말려들어서 내가 정말 말을 심하게 하나? 사연 결론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논점 흐리기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을 때나 본인이 잘못한 게 있을 때 사람들이 자주 쓰는 꼼수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저자분은 증거를 남기라고 말해요. 지금 사연은 친구 관계이긴 하지만 업무적으로 얽힌 사람이 이런 식이면 나중에 정말 일이 꼬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메일이나 메신저처럼 대화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게 만들면 상대방이 함부로 논점 흐리기를 할 수 없어요. 요즘엔 자동 녹음 기능으로 통화 녹음도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를 보면 중요한 대목에서 꼭 1대1로 전화통화나 말로 소통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소통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 친구 보면 사연자님한테 안 좋은 말은 다 폐쇄적인 환경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말해도 네가 참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만에 하나 사연자님이 정말 상처 주는 말투를 쓰는 사람이다, 이게 사실이라도 되도록 다른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만 소통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사연자님이 선 넘는다 싶어도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 친구하고는 앞으로 여럿이 있는 장소에서만, 아니면 기록이 남게 소통하시는 걸로 하세요. 오늘 사연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애쓰면서 자기 기분 앞세우는 사람한테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맞춰주기만 해야 하는 친구 가까이 하는 건 학생 때까지만 하기로 해요. 오늘 드린 솔루션은 남몰래 거리두는 관계의 기술 책에서 가져왔어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현실에서 사람 대할 때 깊게 참고할 수 있는 책이고요. 챕터 제목부터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한 사람, 말꼬리 잡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케이스별로 적용하기 쉽게 돼 있어요. 보통 이런 관계심리 책을 읽으면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다 맞는 말이네 이러면서 읽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정말 책의 일부분이니까 관계에 대해서 서툴거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읽으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
네.